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1996년에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히 집 나와보니까 갈 곳도 없고 해서 부천에 있었었죠. 당시 선배 아버지가 나이트클럽을 경영하셔서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바로 옆에 붙어있던 한 비즈니스 주점에 어쩌다가 웨이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희한한 경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거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친구랑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홀에 있는 멀티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테이블 아래에서 안개 같은 게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겁니다. 테이블 위쪽으로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딱 고개를 돌리면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서 그 테이블까지 가까이 가서 아래쪽을 막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보이는 겁니다. 희한한 건 손님이 없는 시간대만 그렇게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친구한테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한 지 한 달 차쯤 지나갔을 때 이 주점 같은 데도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골 손님 하나를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 이거 알아요? 여기 귀신 있어요. 이러시길래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본인이 여기를 자주 오는데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면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항상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왜냐하면 화장실 불빛이 약간 어두웠거든요. 아무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8번 룸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메뉴판 들고 걸어가는데 아가씨 대기실에서 갑자기 꼬리 달린 안개 같은 게 나오더니 8번 룸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안개와 저의 거리는 불과 1m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룸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8번 방이 아가씨 대기실 앞쪽이었고 또 후문 바로 앞인 큰 방이었는데요. 희한한 건 그 이후에 무슨 일만 났다 하면 항상 그 방이었습니다. 뭐 가령 돈을 안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싸움이 났다든지 다른 방은 그간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 8번 룸에 손님이 들어와서 제가 메뉴 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뒤돌아서 다시 문을 닫는데 후문 쪽에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얼굴을 봤는데 나이는 한 50대 중후반에 흰머리를 가진 올백머리 스타일이었고 눈이 상당히 무섭게 생긴 회색 양복을 입은 통통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메뉴판을 놓고 나와서 홀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에게 방금 후문으로 들어온 손님 어디 들어가셨냐 하고 묻자 뭔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손님이라니? 예, 너 들어가고 들어온 사람 없었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문 닫으면서 손님 들어온 걸 봤는데 계속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절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아가씨 대기실도 가보고 대기실 가는 중간에 있는 작은 룸 한 4군데 정도도 들러봤는데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귀신이야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사장님하고 주방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이제 저도 가볍게 던진 얘기였는데 사장님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도 없고 뭘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이제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더군요. 진짜 너무 무겁고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요. 그래서 그날은 출근도 못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몇 개월 정도를 더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아가씨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 반년 정도 있었나? 이제 제 아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한번 놀러 갔던 날이었는데 딱 거기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까 그 8번 룸 있죠. 거기를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왜 막아놓은지는 친구도 전혀 모르는 눈치라서 제가 아직 계시던 안면이 있는 주방 이모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막아놨냐고. 그런데 이 이유를 듣고 난 뒤에 아무래도 재밌게 놀려고 왔는데 흥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모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그만둘 때 다퉜던 그 아가씨 있죠? 이 아가씨가 갑자기 이유도 뭐도 없이 저 8번 룸에서 목매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상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굳이 저 8번 룸을 사용도 안 하고 막아놨다는 건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그런 것들이 단순한 착시나 착각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곳이 시골 벽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기울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세관살이를 전부 정리하고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왔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왔으니까 대충 거기 산지 1년 조금 넘은 5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꼭 강제로 야자를 시켰었고 아이들 대부분이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었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제가 너무 집이 멀다 보니까 선생님께 야자를 빼달라고 막 쫄라도 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억울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로 이사 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절대 야자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가로등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산골도로를 혼자 걷는다는 건 보통 용기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 2명 정도가 있어서 항상 끝나고 나면 셋이 같이 가곤 했는데 그때 우리 집이 제일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는 항상 저 혼자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 집 앞에는 기차 다니는 건널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집과의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서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땅이 엄청 울리고 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항상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슬슬 그 기차 건널목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차단기가 끽끽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슬슬 내려왔습니다. 아이 진짜 저 소리 왜 이렇게 소름 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 곳은 안 보고 이 주황빛 가로등이 비치는 땅바닥에 발바닥으로 막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기차가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야 이게 오래되더니 망가졌나? 하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차단기가 다시 끽끽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저 건널목 건너편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긴 창백한 한 여자가 얼굴을 푹 숙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너무 깜짝 놀랐지만 원래 제가 귀신 같은 거를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저러고 다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슬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슬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가 이제 이 여자와의 나와의 거리가 한 2발자국쯤 남았을 때 뭐야? 이 여자 진짜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딱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이 여자가 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내 쪽으로 확 돌리면서 어떻게 알았어?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다리가 굳어버리고 식은땀만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아빠의 목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니 이제 제가 기찻길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눈앞에는 기적을 빵 하고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가 보였습니다. 또 옆에는 생뚱맞게 아빠가 넘어져 계셨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일찍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 손주놈이 위험해. 어서 가서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이제 잠에서 깨신 아버지는 그 길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샅샅이 훑으셨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제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가 살던 집에 어떤 20대 여자가 새로 이사 왔거든? 근데 이 여자 그 기차 건널목에서 사고 나서 시체도 못 찾고 있어.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로 이 건널목 위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고